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외로운 늑대 천년입니다. 어저께 그 시장이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못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이제 시장이 흐름이 좀 안 좋아지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71%까지 이제 빠짐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시장 분석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또 시장이 빠지고 또 다시 한번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또 시장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예,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같아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에서 이제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이 그 변경이 된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그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이제는 이제 시장이 지금 빠지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은 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두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해서 저번에 잠시 주시장을 떠나보자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그 시장 분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보시면 어저께 그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우리 저 VIP 회원분 중에 텐튼이란 분이 있는데 그 텐트님이 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보고 좀 제가 좀 약간 늦게 봤거든요. 늦게 봤는데 어, 이, 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랑 그 금융위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 현행 유지 이미 이제 합의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결정이 났느냐? 그건 꼭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이제 뉴스를 믿기에는 좀 아직은 그 합의가 끝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런 얘기가 나와줌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 한번 또 이런 기대감이 생긴다고 한다면 시장은 또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그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기준이 대주주 요건을 양도 차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연도에 4월 달에 양도세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아니에요. 차익 실현이 아니라 차익 매물에 대해서 이제 그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분 이번 연말까지 이제 주식을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주주 요건이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20% 이상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20%에서 아마 25%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이 요건을 기존 현행이 10억이었거든요. 10억이었고요. 2008년도부터 2019년도에는 어땠냐면요. 그 양도소득세가 15억이었어요. 그 전에는 15억이었다가 2019년도에 그 이제 10억으로 변경을 좀 했다가 요번에 또 2020년도 들어오니까 양도소득세가 이제 연말에 애기가 나와줌으로 인해서 10억에서 또 다시 한번 10억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3억으로 이제 변경한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금 그 국가에 그 돈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국민 안정화 자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경기가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돈이 국가의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걷어들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보겠다는 건데 아마 이런 걸로 뭐 이렇게 거둘 수 있을까요?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1.5%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해요. 1.5%. 1.5%면 또 다른 데에서 또 세금을 걷어낼 수가 있겠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홍남기라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투기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그런 투기판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 어, 돈을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이 많아서 이제 주식을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투기판들 보면은 뭐 토토라든가 뭐 이런 경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 로또 이런 거 보면은 세금을 거의 33% 정도 걷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적게 걷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서 보면 주식을 굉장히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 도박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주식은 절대 이런 도박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도박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쵸?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보면 주식으로 인해서 이 투자로 인해서 다 국가가 살아났고 여태까지 지금 그 자본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있었거든요. 이 주식 투자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도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이렇게 하질 않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사기 도박판으로 이제 생각하는 금융 문맹국은 우리나라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도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잖아요.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주식 투자를 도박판으로만 생각하는 이 정부들의 이때가리 생각들은 도대체 어떤 좀 그래도 뭔가 좀 책 같은 걸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지식이 없는 금융 문맹의 한 그런 불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 이분은 제발 책 한 권이라도 금융에 관한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이분은 좀 정부의 재정 경제부에 있는 그런 분들은 금융에 있는 책 좀 제발 좀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역사가 금융에 대한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이 주식이 이 주식이라는 그런 게 없었으면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강대국이 되질 않았어요. 처음에 이게 영국에서 이제 뭐냐 자본주의가 꽃을 이제 피워가면서 영국에서 뭐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이런 쪽 흘러가다가 자본이 흘러가다 이제 미국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미국 미국의 자본주의 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처음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이 이제 주식의 주식으로 해서 강대국이 됐던 그런 여러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금융 문맹국이에요.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사기 도박판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부들은 좀 다시 한번 좀 금융에 대한 관한 그런 책을 꼭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금융에 대한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기획재정부라든가 경제부총리, 이렇게 기획재정부나 개정부나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제발 좀 그 경제에 경제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사람들이 기획재정부를 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홍남기 이분은 제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시장을 더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현금 비중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비중은 기존대로 현행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이게 결정난 게 아니에요. 아직 결정나지 않았어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현행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한번 반등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정도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한번 반등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어저께 코스닥이 이제 778포인트 를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785포인트를 이 지지 라인을 깨면서 이제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더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반등이 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10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마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760포인트까지는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 760포인트를 지지를 못 해준다고 한다면 714포인트까지도 이제 코스닥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지켜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지금 대주주 양도 소득세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한데, 이제 일부 1.5%에 해당되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이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빠졌더라도 좀 더 빠지기 전에 이제 매도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관들도 계속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시장 수급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급 상황을 이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많이 팔고 있죠. 개인이 판다는 거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또 코스피를 좀 팔고 있습니다. 또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좀 사줬고요. 코스닥이 문제인데 그래도 코스피는 좀 잘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닥은 지지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된다면,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지금 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밑에서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뭐 빠질 만큼, 일부 개미들이 이제 빠질 만큼, 지수가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 밑에서 지금 받쳐주면서 이제 밑에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뭐 수급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죠. 외국인들은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선물도 그렇게 계약건이 뭐 500건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388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은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양도소득세에 의한 그 시장의 그 하락폭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대기하는 게 그냥 시장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또 코스닥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이제 팔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종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음, 어, 거래소에서는 이제 이틀 동안 지금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하루 빼고는 거의 다 이제 팔고 있는 모습이죠. 그 코스닥에서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고, 어,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은 이제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분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쵸? 계속 그럼 시장이 계속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보시면 음, 코스피에서는 오늘은 좀 팔았죠. 오늘은 좀 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수급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눈치 작전 아마 그 대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되고요. 코스닥은 오늘 조금 수급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간망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계속 사주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계속 팔고 있어요. 반대예요, 반대. 코스피는 상방을 보고 있고요. 기간이 코스피는 상방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방.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사고 있다는 거는 이제 시장, 그 코스피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기간은 좀 사주는 모습이고, 또 이제 코스닥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급 사항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상방을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상방을 보고 있고 어저께는 저 선물 매수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기간은 뭐예요? 계속 팔고 있죠. 기간은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피 2주만 지금 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과 선물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맞죠? 뭐 개인 선물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수급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지금 코스닥에서 팔고 있다. 그러니까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관들은. 그래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물론 오늘은 만약에 오늘은 좀 반등을 좀 줄, 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빠질 수 있다고 봤는데 오늘 신문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현행들을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에 보시면 코스닥이에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다섯 달 동안 지금 올랐잖아요. 이렇게 다섯 달 동안 올랐는데
지금 5달 동안 오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9월달, 10월달은 좀 지수가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잖아요. 지수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닌데,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주고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음, 이 부분 750포인트거든요. 700, 월봉 차트로 볼 때는 750포인트가 막 기준 지지 라인인 것 같아요. 750포인트만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지수는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 깨진다고 한다면 이게 뭐 여기까지도 뭐 700포인트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650포인트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10월 달에는 좀 지켜보는 걸로 이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0월 달에는 좀 조금 더 이제 지켜봅시다. 지수를 아직은 뭐라고 이게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될지 이제 바이든이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어, 음, 반등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선 이후에는 그 단기간에는 뭐 조정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 올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반등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굉장히 고민돼요.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지금 많이 힘든 그런 와중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 내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내고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괜찮을 듯한데 그렇게 수익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구간에서 사신 분들 다 이제 손실이거든요. 이런 구간에 사신 분들 다 손실인데 지금 이런 시장이 빠졌으니까 뭐 이런 구간에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빠졌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다 손실이에요. 그쵸? 여기에 사신 분들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 사신 분들도 다 손실이고 이렇게 사신 분, 이 구간에 사신 분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 구간에 사신 분들도 다 손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8월 달부터 이제 8월 달부터 시장이 조금 8월 중순부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런 구간에 사신 분들 다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사신 분,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3월 달, 4월 달, 5월 달, 뭐 6월 달 이렇게 이 구간에 사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아마 매도를 한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 사신 분들만 이제 수익이거든요. 7월달 시장 빠질 때나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 올 때 이렇게 사신 분들만 수익이시고 나머지 그 8월 달에 사신 분들, 9월 달에 사신 분들, 10월 달에 사신 분들 전부 이제 계좌가 안 좋을 거예요. 그쵸, 맞죠? 너무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좀 이 구간을 잘 버틴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좀 이겨내시고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대주주 양도소득세인데 너무 정부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너무 좀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빠진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정말 이런 좀 뭐냐
좀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생각을 하고 경기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주식까지 이렇게 망가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그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좀 위에 있는 그 정부 관료자들 좀 생각 있게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홍남기라는 그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세력들하고 지금 한패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이렇게 시장을 빼고 나서 빼면은 어때요? 시장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은 사질 못 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빼버렸어요. 여기까지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뺄 때 개인들이 살 수 있겠어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 때문에 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외국인하고 기관은 그 양도소득세 안 내거든요. 법인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세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들이 이런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또 올려놓고 또 다시 매도하고 빠지면 매도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가지고 놀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을. 그쵸? 이런 가지고 놀겠다고 하는 그런 사기 도박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홍남기란 이런 분은 좀 시장에 대해서 주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장 세력하고 한패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좀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문제가 많다. 진짜 우리나라 그 기획재정부 장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손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얘기 나와주면서 계속 시장 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참 갑갑합니다. 물론 저희 VIP 회원분들은 거의 이제 일부 80% 정도 이제 현금 비중을 만들어냈어요. 20% 정도는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20% 정도 주식 투자한 금액도 지금 좀 불안불안한 그런 한 모습이거든요. 다 빼야 되나 이런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홍남기나 쪽이라든가 정부 기관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것마저 걷어들이기 위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미들만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100만 원을 투자했든 내가 10만 원 투자했든 간에 뭐 10만 원 투자는 좀 그렇지만은 일단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주식을 이제 산 건데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 계속 빼버리면 고점 이런 시장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시장을 빼버리면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정확하게 좀 시장이라든가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 주식시장을 먼저 살려야 돼요. 주식시장을 먼저 살려야지 다른 것들도 사는 거고 어? 그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또 금융 문명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 인구가 지금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소액 투자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서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리고 계속 국민 청원도 내고 있는데 홍남기라는 사람은 절대 물러섬이 없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키움증권에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절대로 그 뭐냐 10억 현행대로 10억 유지는 안 하겠다. 3억으로 가겠다. 아주 강차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금 뉴스가 뭐
어느 쪽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좀 이겨내시고요. 이 구간만 한 제가 볼 때는 길어야지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까지만 잘 이겨내신다고 한다면 2021년부터는 또 시장이 또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저 코코의 주식학교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이 또 오늘 반등을 줄지 어떤 기대감이 나올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계속 홍남기 기획재정부 말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간다고 한다면 시장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현행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어, 코스피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왜 그러냐면은 10억에서 전에는 15억에서 15억에서 2019년도는 15억에서 10억으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대지주 물량이 한 4억 4조 정도 나왔거든. 4조 정도 나왔는데 크게는 안 빠졌어요. 근데 요번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 증시를 끌어올린 세력들 스마트 개미들이 많이 지금 저 코스닥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한 제가 볼 때는 45조 정도 되거든요. 이 45조의 그 물량이 만약에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엄청나게 45조 정도의 그 물량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5조면요 시장이 제가 볼 때는 500포인트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4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더 빠질 수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번 년 12월 달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좀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어, 어,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빠질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때 빠질 때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엄청난 또 기회장이 오니까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30%든 50%든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물린 종목 또 추가 매수해서 다시 그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좋은 모습으로 급등으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급등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오늘 좀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은 어저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너무나 많이 뺐거든요. 많이 뺐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좀 이제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결정이 됐다고 뭐 여기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합의됐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현행 10억 현행 유지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 여야에서 지금 대주주 요건을 여야에서 전부 이제 반대를 지금 하고 있지만 국회를 이제 통과하지 이게 3억 요건은 통과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10억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결정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 날 때까지는 좀 그래도 현금을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50%든 30%든 일단 현금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빠질 때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매수를 하든지 추가 매수해서 반등을 이용해서 또 그 익절을 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그런 10월달, 11월달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개인 투자분들 힘내시라고 좀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힘내시고요. 뭐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다시 빠지면 또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늑대 천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